자, 제곱근과 덧셈과 뺄셈 얘기. 자, 요거를 하면은 대단원이 이제 끝납니다. 개념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내용 자체가 이 단원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있는 단원은 아니지만 할 게 워낙에 많고 늘 얘기했지만 중단원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 거의 흔치가 않아. 이 단원이 거의 뭐 4개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할 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과제가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성실하게 잘 해결해서 자, 과제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음 시간까지 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개별적으로 막 질문을 받지 않았잖아. 숙제가 안 돼 있는데 질문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맞았건 틀렸건 집에서 고민을 좀 해와야 돼.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럼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자. 일단 제곱근을 더하고 뺄 때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루트를 합치고 막 나누고 했던 거는 일단 기초 개념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다 해드렸었는데, 자, 얘는 좀 단순해. 자, 루트 안에 숫자가 같으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무슨 개념으로 계산을 하냐면 동류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돼요. 동류항이라는 단어가 처음은 아니죠. 어떤 걸 동류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2x하고 3x제곱은 동류항이 아니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안 됐었잖아. 자, 근데 동류항이 아니어도 곱하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루트도 비슷한 거야. 지금 써놓은 것만 보고 일단 제곱근을 왜 곱셈 나눗셈 따로 얘기하고 덧셈 뺄셈을 따로 얘기하는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곱셈 나눗셈 했을 때 선생님이 자, 이런 얘기 썼었잖아요. A랑 B가 0보다 크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합쳐도 돼. 이런 얘기 썼었지. 근데 내가 이걸 쓸 때 부호를 좀 주목하라고 했었지. 이런 얘기는 안 썼지. 루트 안의 숫자가 같을 때만 돼. 동류항처럼 해.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써였잖아. 자, 그럼 왜 그런지만 이해하는 건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안의 숫자가 같지 않아. 근데 곱하기로 엮여 있으면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합쳐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할 땐 동량 얘기도 안 나오고 근호 안의 숫자가 같아야 돼 라는 멘트 자체가 안 나와.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거란 말이야. 뭐만 조심해? 부호만 조심하면 됐었다고. 자, 그럼 똑같아. 동량처럼 계산한다고 했는데 일단 과정 자체를 일단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 자, 루트 안의 숫자가 같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루트 안에 수가, 자, 문제만 딱 보고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앞에서 곱셈 나눗셈 했을 때 했던 얘기 이런 거 있었어요. 루트 A제곱 B는 A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물론 A의 부호가 양수일 땐 이거 무조건 돼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계산 과정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동류항처럼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자, 문제 풀어보면 내가 왜 이걸 떠들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자, 일단 공식은 다음과 같이 써있어요. M 루트 A와 N 루트 A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M하고 N을 개수라고 생각하고 개수끼리만 그냥 더하기 해버리시면 돼요. 자, 물론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되어 있으면 개수끼리 빼기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확인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위에 동류항 개념이라고 했잖아. 결과 더하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식이 M 루트 A랑 이번 건 개념이 진짜 쉽다 얘들아. 이렇게 적혀있잖아. 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식이 계산해서 곱셈 공식 같은 거 이제 우리 다음 주쯤부터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할 때 니네 선배들은 2학년 때 그 부분을 이미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야. 그러면 복잡한 식 계산하는 것 자체 했을 때 니네 선배들은 복잡한 식을 상대적으로 니네 학년하고 대비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주저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복잡한 걸 너무 많이 해봤거든, 학원 다니면서. 그때 복잡한 식을 계산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체험을 할 텐데, 복잡한 식인데 겹치는 부위가 너무 많으면 치환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계산하는 툴이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체험을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미 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자, 내가 쓴 여기 식에서 이렇게 루트 A가 똑같지?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치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루트 a를 보기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많이 썼던 문자인 x를 이렇게 네 멋대로 바꾸는 거야. 자,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으냐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mx 더하기 nx로 바뀌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x에 관한 1차항, x에 관한 1차항 동류항이지. 이해됐니? 그러면 동류항일 때 3x 더하기 2x는 뭐였어? 5x잖아. 그거인 것처럼 개수끼리만 그냥 더해서 빠르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단순한 거야 얘들아. 자, 근데 결과를 좀 정리하면 x가 원래 루트 a 문자였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루트 a만 집어두면은 요게 탁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가 빼기면 쭉쭉쭉쭉쭉 따라와서 빼기가 되는 거야. 자, 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되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니네 멋대로 막 더하기 빼기 해도 된다. 자, 이게 최종 결론이다. 자, 연습 해볼까요? 간단한 건 예제로 안 해. 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2루트 27에서 2루트 3을 한번 빼볼게. 선생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다른데 동류항 아니잖아요. 가 아니라 2번 동그라미 항상 생각하자고. 정리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하자는 얘기야. 자,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9 곱하기 3이니까 3 튀어나오죠. 이거 연습해야 되더라. 3 튀어나오니까 2랑 만나서 6이 되겠네. 따라서 6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이지. 동명이 맞아. 계수끼리 빼도 돼. 그래서 4 루트 3이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앞으로 푸는 문제들이 다 이런 형태야. 루트 정리 한 번씩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동류항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 얘도 루트 안에 숫자만 봤을 때는 다르긴 한데 정리가 되는지를 항상 체크하셔라. 정리가 되는지 꼭 체크하셔라. 50은 25 곱하기 2니까 5가 튀어나옵니다. 5루트이죠. 18은 9 곱하기 2니까 3이 튀어나옵니다. 따라서 3루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좀 막히면 안 된다. 알았죠? 이건 기초 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2루트 2야. 동류항이야. 그래서 동류항처럼 계산을 하는 거야. 자, 항 3개짜리가 와도 4개짜리가 와도 개념이 똑같아요. 동류항끼리는 다 계산해도 된대. 9 곱하기 3, 위에 써놨구나. 9 곱하기 3이니까 얘 3이 튀어나와서 3루트 3이 될 거고 75는 2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25는 5의 제곱이니까 5가 튀어나오네.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가 튀어나오네.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4로 바뀌겠지. 자, 따라서 얘네 셋 다 동일한 뭐만 계산해? 숫자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하세요. 그럼 4죠? 그래서 4루트 3. 자, 됐나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얘기할 건데 계산 과정 대부분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루트가 들어간 식을 계산할 때 많이 쓰는 툴이 뭐냐면 일단 우리 앞에서 유리화 공부했지. 그 다음에 1학년 과정에서 우리 다음 문자화식 계산 단원에서 분배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어도 분배 법칙을 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었던 유리화 과정까지 다 병행해서 이제는 앞으로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은 뭘까? 다 아는 얘기지만 루트가 있어봤자 어쨌든 실수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거든. 그러면 교과서 같은데 분배 법칙 다 어떻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도 친절하게 써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잖아. 맞죠? 이게 분배 법칙이죠? 근데 그게 루트가 들어가도 사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이렇게 써있으면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고 루트 A랑 루트 C랑 곱해서 한 단계 건너뛸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합쳐도 되지. 그래서 루트 AB지. 루트 A랑 루트 C랑 만나면은 루트 A 곱하기 C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루트가 있어도 해도 돼. 해도 돼. 자, 유리화는 이미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요번 단원 나오는 문제가 다 이런 것들이 꽤 있다.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면 분모의 루트 이수는 이제부터 뭐 한다? 유리화 해야 돼. 자, 근데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
루트 45를 막바로 곱하지 말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좀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정리를 먼저 하자. 9 곱하기 5죠? 맞나요? 그래서 3이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바꿀게. 됐니? 그 다음에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5를 곱하겠다는 얘기. 자, 근데 좀 차이점이 이제 발생하는데 저번 단원에서 했을 때는 분자의 항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이번엔 두 개지. 그럼 내가 분배 법칙을 왜 얘기했냐면 분모 분자의 루트 5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전체 루트 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치고 곱해야 되는 거다. 자, 사소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얘기해보면 얘랑 얘랑 만나면 5대죠. 생각? 3 곱하기 5니까 15인데 15가 요렇게 다 약분되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통째로 15 날라가. 15 날라가고 3 남아. 됐니?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계산. 그러면 3하고 루트 5 곱하는 거야. 3 루트 5. 루트 7 곱하기 루트 5인데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것도 루트 5 곱하기 7이니까 35잖아. 근데 플러스죠? 자, 따라서 얘랑 얘는 동량이 아니야? 동량이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날라가 버려. 자, 왜 날아가는지 알겠죠? 다 숫자가 똑같은데 뿔마니까 숫자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남은 게 3루트 5만 계산하면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책에 문제가 정수부분, 소수부분이라는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개념 페이지에는 안 써 있어서 선생님이 좀 정돈을 한번 해드릴게. 자, 제목은 무리수의 정수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쉬워요. 부분. 자,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이 단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실수범위라는 걸 공부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다루지 않은 무리수라는 걸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무리수라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어떤 무리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숫자는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게 뭐죠? 자,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수학에서 소수 부분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러면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우리 생각해보자.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3.14라는 유한소수가 있었어. 소수 부분을 뭐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냐면 소수점 뒤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숫자 있지. 그럼 그 녀석만 따로 톡 떼서 생각해. 그러면 3이랑 0.14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거랑 소수점 앞에 있는 걸 쪼갠 거야. 그럼 더하면 당연히 얘가 되잖아. 그때 소수점 앞에 있던 숫자를 보통은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를 일반적으로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소수 부분에 있는 숫자는 다 양수야. 물론 이게 마이너스 3.14가 되면은 이건 필기하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0.14 더하면은 마이너스 3.14죠. 좀 차이점이 생깁니다. 선생님,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래는 맞는데 보통 수학에서 나중에 우리 진도 나가보면은 소수 부분은 음수는 잘 다루지 않아. 이유가 있어.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양의 소수 부분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0.14면은 부호가 음수잖아. 음수는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당연히 부호가 안 맞으니까 부를 수가 없죠. 그럼 그때는 계산하는 걸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 근데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음수인 건 나오지 않아요.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보통은 양수만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수 부분에 있는 게 일단은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고 그 녀석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냥 양의 소수구나 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면 돼요. 일단.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할 거야. 자, 그래서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수학에서는 양의 소수 부분은 좀 생뚱맞은 게 있어요. 양수면 0이 되면 안 되지 얘들아. 양수잖아 말 그대로. 근데 원래 수학에서는 양의 소수 부분을 이렇게 써놔. 0이 들어가. 0이 들어가. 내가 그것도 이유도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요 단원에서는 이게 없어.
그냥 양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지금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요? 무리수의 정수부분 소수부분이지. 그럼 거꾸로 니네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소수점 안에 있는 숫자가 소수부분인 건 얼추 알겠는데 그럼 얘가 무리수일 때 소수부분이 0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있을까요? 야, 무리수가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배열상 비순환 소수라고 그랬잖아. 야, 그럼 비순환 소수의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래? 파이 3.141592 뭐시기 다 가잖아. 이해되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수 부분인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알겠나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인데 0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3.0이지. 그럼 생각. 3.0은 무리수가 아니죠. 유리수죠. 유리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리수는 소수 부분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야,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양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리수는 절대로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없어요. 0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0이 된다는 얘기는 유한소수란 말이야. 무리수는 다 비순환 무한소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0이 자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위상 0보다는 크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수학자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쓸데없이. 사실 쓸데없이가 아니라 필요 없는 건 수학자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아. 다 의도가 있어. 내가 방금 파이 써줬지. 3.14 뭐식이라며. 그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사실 안 되지. 뒤에 뭔가 숫자가 더 따라올 거 아니야. 물론 비순환 소수니까 복잡한 패턴이 따라올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요? 근데 0.141592라고 해놓고 딱 끊어버리면 얘는 유한소수가 돼버리는 거고, 소수 부분이 유한소수가 돼버리는 거고, 뒤에 거를 더 나열해서 쓰자니 한도 끝도 없이 숫자가 나열되는데 파이의 소수 부분을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다면 쓰다가 그 사람 늙어 죽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좀 효율적이고 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보단 연애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 자, 알겠어? 왜 만들었다고? 소수 부분을 편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과정을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있으면요,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찾는 노하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야. 이따가 얘기해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수 부분을 찾았지. 위로 와봐라. 어떤 무리수는 무조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대. 구하고자 하는 숫자는 문제에 당연히 나와 있어요. 두 개를 모르는 거야. 근데 정수 부분을 첫 번째 단계에서 찾았대. 그럼 얘 알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소수 부분 빠르게 표현하고 싶다네. 그러면 단순해. A는 B 더하기 C야. A 나와 있어. B 구했어. 그럼 C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넘기면 되잖아. 맞니? 자, 이해됐니? 그래서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관계식을 조작하는 거야. 소수 부분은 전체 숫자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찾은 정수 부분을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전체 숫자에서 내가 방금 찾은 정수 부분 빼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소수 부분이 나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파이도 찾아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정수 부분 어떻게 찾나요? 니네가 했던 거라고 했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찾아보자. 정수 부분 찾아버려. 그럼 이건 할 수 있다. 루트 2는 내가 외우면 좋다고 했죠. 1.44 1.44 그러면 소수 앞에 있는 숫자 1이네. 그럼 정수 부분 1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 범용적인 풀이를 하자. 우리는 제곱컴표를 외울 수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계산을 일일이 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자, 무슨 개념이었냐면 수직선에 점 찍는 개념 생각해보자. 내가 뭐 알려줬죠? 도형 네모박스 그려가지고 부채꼴 잡아 돌리는 거 하나 있었죠. 근데 그거 좀 한계가 있다 했죠. 왜? 숫자가 너무 크면 힘들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알려준 게 뭐였지? 제곱수 따졌던 거 기억나? 뭐였어요? 루트 2가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낀겨 있는지 찾는 방법을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연속한 자연수 사이에 껴있는지를 복습이야. 껴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어. 자, 세모는 자연수예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있었지? 그러면 누구 비교했냐?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비교했단 말이야. 그럼 세모의 제곱이 미안 2가 어떤 연속한 자연수의 제곱 사이에 껴있는지를 때가 맞췄었잖아. 맞아요?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요? 1 집어넣어야 되죠? 1의 제곱하고 뭐의 제곱 사이에 있어? 2의 제곱 사이에 낀겨 있는 거지. 그래서 1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수직선 사이에 찍혀 이렇게만 했었잖아 우리. 이해됐니? 근데 그게 정수부분 소수부분 개념에서는 모두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까지 써줬다. 얘들아 루트 2가 1하고 2 사이의 숫자니까 루트 2는 대략적인 값이 1점 얼마구나. 그러니까 수직선 1과 2 사이에 어딘가에 점이 찍혀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미 내가 표현을 해줬어. 뭐를 표현해줬어?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 정수 부분이라 했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정수 부분 찾는 계산 과정은 새로운 계산 과정이 아니라고. 이미 니네가 했다고. 언제? 수직선 사이에 대응하는 점 찾은 문제 할 때 이미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계산 과정을 중요하다고 한 거야. 고등학교 때도 또 나와요. 고1 때도 나오고요. 고2 때도 나와요. 심지어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왜 나오는지 알겠어? 중요한 거. 루트는 고3 때까지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게 그냥 기본 테크닉이야 나중에. 지금 우리는 이걸 학습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알겠죠?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이 1이라고 찾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다 써줄까? 정수 부분 1이래. 그럼 소수 부분을 어떻게 찾는다고 써놨어?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래. 그럼 전체 원래 숫자는 루트 2잖아. 거기에서 뭐를 뺀다? 정수 부분 1을 빼면 돼. 그럼 이게 루트 2의 소수 부분인 거야. 바보같이 루트 2가 제곱근표에 1.414라고 써있다고 해서 소수점 뒤에 있는 0.414가 0.414가 소수 부분 아니에요? 라고 쓰면 큰일 난다. 왜? 제곱근표에 써있는 거는 대략적인 값이라고 얘기했죠? 왜? 거기 있는 거 대부분 비순환 무한소수잖아. 끝까지 표현을 못하니까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써준 거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어요? 집중해서 잘 보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순환 무한소수니까 아까 파이라고 내가 써준 파이랑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숫자와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대신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쓴다. 어떻게 쓴다고? 원래 숫자에서 무조건 뭐를 빼요? 정수 부분 빼는 게 공식이야. 알겠죠? 그럼 우리 파이 할 수 있어. 0.14159 땡땡땡 그게 아니라 파이의 정수 부분을 찾아. 근데 이미 알잖아. 3이지. 3.14니까. 따라서 파이의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이 3을 빼면 돼. 이게 파이의 소수 부분을 뜻하는 표현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요? 이미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놓으면 쉬워요 개념 자체가. 자, 됐죠?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자, 보아라. 예를 들어서 5루트 2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찾아보래요. 자, 유빈아 좀만 집중해서 보자. 힘들지? 그러면 참아. 다 했어. 자, 써준 이유가 있어요. 자, 좀 느낌을 좀 감각적으로 가져볼래? 아까 이렇게 써있는 숫자 대성하게 비교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줬지? 5루트 2야 5루트 2. 5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라 했죠. 똑같아. 잘못 푸는 애들 이렇게 해. 잘못된 풀이야. 앞에서 루트 2가 1하고 2 사이의 숫자라는 걸 계산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부등식의 성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걸 찾았으면 5루트 2의 범위는 여기다가 5 곱하면 5루트 2 되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동일한 숫자를 곱해도 부등호는 안 바뀐다며. 자, 따라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5를 곱하게 되면은
5와 5루트2가 5와 10 사이에 낑겨 있는 숫자야 라고 계산이 되겠지. 계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잘 봐라. 1하고 2 사이에 낑겨 있으면 루트 2의 정수 부분 1이라고 100% 선언할 수 있는데 이거 봐봐. 5에서 10까지라고 돼 있지. 그러면 정수 부분이 5냐? 아니 모르죠. 왜? 5루트 2라는 얘기는 저 녀석의 범위가 5점 몇몇몇이 될 수도 있고 6점 몇몇몇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9점 몇몇몇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명확하게 하나로 안 나오지. 얘는 하나로 나오잖아. 무슨 오리라기보다는 좀 잘못된 게 뭔지 알겠어요? 명확하게 정수 부분이 이거야 라고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로는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소관계 비교했었던 아이디어랑 똑같이 5를 루트 1으로 집어넣어요. 25가 되죠? 그래서 루트 50이라고 바꿔. 이 녀석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왜 얘기해 주냐면 잘 틀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 되게 많다 얘들아. 알겠니? 자, 잘 봐라. 그럼 루트 50은 어떻게 해요? 똑같다. 우리 좀 많이 해봤으니까 좀 빨리 해보자. 결국은 내가 찾은 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사이에 낑겨 있는지 찾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50만 보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 사이에 껴있어? 7의 제곱 49와 8의 제곱 64 사이에 껴있지. 맞니? 자, 따라서 루트 50은 7과 8 사이에 끼어있는 무리수야라고 찾을 수가 있었다. 좀 빨리 했어. 좀 몇 번 했던 거니까. 자, 얘가 낫냐 얘가 낫냐? 7하고 8 사이에 껴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7점 얼마죠? 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숫자를 무조건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7이니까 소수 부분 계산하자. 어떻게 돼요? 전체 숫자에서 자, 원래 루트 50이라고 쓰지 말고 원래 5루트 2였잖아. 전체 숫자 5루트 2에서 뭐를 뺍니까요? 정수 부분인 7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오늘 숙제 해온 거 그 개념 유형 쪽에 해온 거 중에 내가 대소관계 문제들은 다 빼줬죠. 그게 우리 책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내가 제외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사실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 원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3 때는 이거밖에 안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개가 더 있는데 자 어쨌든 중등 범위 내에서는 어지간하면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빼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 자 근데 논리가 되게 쉬워. 첫 번째 A랑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싶은데 A에서 B를 뺐더니 부호가 양수래. 그럼 숫자 감각으로 접근해볼까?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더 큰 숫자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몰라도 B를 넘겨봐. 그럼 무슨 식이 만들어져? A가 B보다 크다 부등식 만들어지죠? 이거 갖다 푸는 거야. 그냥 다 없어. 이게 다야.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뺐더니 0이라는 얘기는 두 개 똑같은 숫자 아니니? 물론 B를 넘기면 A는 B가 됩니다 라고 동호관계 만들어지지. 이게 어렵냐? 아니잖아. 세 번째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대. 이항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B보다 작다 만들어지지. 자 이거 써겠다는 거야. 그래서 뺐을 때 부호 보고 대수관계까지 다이렉트로 따져볼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연습해보자. 자 루트 3 플러스 2 하고요 4하고 대수관계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해줬죠? 빼래. 여기서 빼는 거야. 그래서 자 뺄게요. 루트 3 플러스 2에서 4를 뺐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2 되죠? 이거 잘 봐. 루트 3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녀석의 부호를 따지자고. 근데 이건 해봤어. 야 루트 3하고 2는 누가 더 크냐? 2가 더 크죠? 왜 이거 루트 4잖아. 맞니? 그럼 루트 4가 더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 부호는 음수지. 그러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뺐더니 0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큰 거야? 앞에 있는 게 더 작고 뒤에 있는 게 더 큰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 있죠? 요거. 따라서 얘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따지겠다라는 거. 자 됐죠? 답 낼 때 이 방향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 알았죠? 너무 헷갈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카피 붙여넣기 카피 붙여넣기 다 똑같아. 부호 방향 안 바뀌어. 자 요것도 해보자. 자 요거하고 요거랑 한번 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뺄 거야. 자 계산 한번 해보자. 3080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거든. 자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면서 얘랑 날라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3 남고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알겠습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호 따지는데 좀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두 개 순서를 뒤집어도 되지 않니? 이렇게. 왜 덧셈 뺄셈은 교환 법칙이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야. 2랑 루트 3이랑 누가 커? 2가 크잖아. 루트 4니까. 그럼 앞에 있는 게 더 크니까 부호는 뭐예요? 양수. 됐니? 그럼 이거 입 벌린 거 그대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 누르면 된다. 자 그래서 누가 크다?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